취미가 독서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되는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 영화로 먼저 봤거든요. E.M.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영화를 처음 보러 갈 때 무슨 영화 제목이 이래?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난 이 영화가 만약 성공했다면 제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책 제목을 보면 약간 인테리어 잡지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인테리어 잡지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사실 이 제목을 쓴 인테리어 잡지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전망 좋은 드는데. 집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고. 요새 같으면 이제 숙박업소 어플이나 부동산 관련 어플 제목으로 쓰기 아주 좋은 그런 제목인데. 집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죠. 전망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뭐 파나프티콘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망이라는 게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계층, 계급 뭐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당시에 이제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요. 그 전망이 그런 전망은 아니구나. 아,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책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이시안 씨께서 좀 해주시죠. 네, E.M. 포스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E.M.이 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에드워드 모건입니다. 에드워드 모건.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인데요. 187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캠브리지 칼리지를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 친구들의 권유로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케임브리지 친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월간지 인디펜던트 리뷰에 처음에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단편 소설들을 발표하고 그 이후 계속 장편 소설들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망 좋은 방, 하워드 엔즈 같은 것들을 내밀면서 평당과 대중의 호평을 받게 되죠. 네. 하워드 엔즈도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또 이후에 또 영화됐던 작품도 있잖아요. 모리스 같은 작품이 있죠. 거의 네네. 이 사람의 장편 소설은 다 영화 되긴 했습니다. 거의 다 됐죠. 네. 네. 크게 히트한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영화는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식 옛날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면 이제 문예 소설 뭐 이런 쪽에 사실은 약간 고전 소설 쪽에 들어가니까 읽어보면 진짜 문학이구나 싶은 그런 그렇죠.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블록버스터형 영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영국 배우라든지 영국의 어떤 그 연출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작가로서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하워드 엔즈 발표 당시요. 영국 문단의 찬사가 그가 앞으로 한 줄도 더 쓰지 않는다 해도 그의 자리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영구 결번, 그 그렇죠. 종신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평론가들이 극찬을 할 때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그쪽 창작에 있어서는 네. 또 일가를 이루고 계시지 않은가. 뭔가 그리고 금방 등 돌려요. 금방 등 돌려요. 그의 자리는 사라졌다 이 한 줄로 네, 이렇게. 제가 제 친구들을 좀 아는데요. 금방 또 지난주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번 주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금방 달라집니다. 참 줏대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극찬을 받은 작가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후대로 갈수록 문학보다는 현실 참여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참여형 작가로 이제 변신했다. 네네.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 재학 중에 학내 자유주의 그룹에 참가했는데 그 그룹들이 빅토리아 왕조의 도덕이나 가치관에 반발하고 그리스 문명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서 나중에 브롬즈버리 그룹으로 발전을 했어요. 로저 프라이나 버지니아 울프 등과 함께 일원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여형 작가로 활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인도로 가는 길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후로는 사실 뭐 소설가로서보단 지식인으로 좀 더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작품들을 냈으면 이제 그만 평가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평생 동안 단편 하나도 제대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소위 문학계인데 정말로 그 20세기에 나온 그 수많은 작품들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죠. E.M. 포스터. 자, 전망 좋은 방 과연 어떤 줄거리인지 이제 박사 씨가 좀 실마리를 풀어주시죠. 네네. 이 여주인공이 루시예요. 이 루시는 사촌 언니인 샬롯과 피렌체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묵는 방의 전망이 별로라는 사실에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옆에서 밥 먹는 자리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이 아들과 여행 온 한 남자가 그들에게 자신의 전망 좋은 방을 양보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긴 하지만 그 예의 없는 태도에 좀 경계를 하게 돼요, 그들을.
이 벌써 약간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죠. 그 여행지에서 특히 만난 남자들은 그럼요. 그럼요. 조심해야 되겠다. 권하는 술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이 루시는 어쩌다 혼자 산책을 나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을 하게 돼요. 네. 그걸 보고 기절을 하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부자의 아들인 조지가 루시를 부축하게 되죠. 이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함께 겪은 이들은 이 순간부터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루시는 살인사건 때문에 쓰러지고 네. 그걸 간호하다 둘이 사랑에 빠진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아주 그 높은 절벽 이런 데 있는 낭떠러지에 있는 다리 이런 거를 건널 때 반대편에서 반대 오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확률이 그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막 심장이 막 뛰고 고양되는 그 이제 이를테면 신체적 반응이 사랑의 반응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데이트 네. 할 때 왜 공포 영화 보거나 롤러코스터 타러 가잖아요. 네. 놀이공원. 아. 네, 이게 사실은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야, 이 나이에 지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그렇죠. 놀라운 게 심리학자들이 구름다리 효과 뭐 이러면서 만들어낸 건데 네. 이 남자들은요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두 번째 놀랐네요. 데이트 때 바로 이제 놀이동산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 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이동산 가져가는지 몰랐어. 뭐 이렇게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손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자꾸 딴 데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루시는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 끌리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후에 같이 펜션에 머물던 이들과 소풍을 떠나는데요. 그곳에서 조지는 충동적으로 루시에게 키스를 하게 됩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나고요. 일부가 거기서 끝나죠. 네. 2부는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인 세실이 루시에게 청혼을 해요. 그리고 루시도 2번을 거절했다가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세실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루시의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키고 루시가 약간 그 중재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 조지와 그의 아버지가 그 동네로 이사 오게 됩니다. 네. 이 조지는 루시의 동생과 또 친해지고요. 루시는 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조지의 키스를 받게 되고요. 이 루시는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알기 전에 이 세실과의 약혼을 깨버리게 됩니다. 이후로 또 루시가 조지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모든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네. 루시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리스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조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서 그 전망 좋은 방에 함께 묵게 되죠. 일종의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방에서 시작해서 방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 소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좀 흥미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계급과 계층들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고요. 인간이라는 게 진짜 복잡한 존재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고전 소설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구성 자체를 보면 플롯 구성은 사실 좀 엉성해요. 맞아요. 우연의 연속이 계속 겹치고 사실은 이미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건 그 세밀한 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이 정말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로맨스 문제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이 등장인물들의 계급들이 다 다르잖아요. 당시로서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정말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 이 시대 옛날에 이제 소설들을 보면 정말 그땐 인구가 적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요. 같은 여인숙의 호텔에 머물렀는데 길 가다 쓰러졌더니 그 남자가 옆에 서 있고. 맞아요. 같은 호텔에 묵었던 사람인데 뭐 자전거를 타다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심지어 피렌체와 영국인데 전 세계 인구가 한 네. 150명 정도 되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때입니다. 전 한 30명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롯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현대적인 어떤 극작으로서 평가는 못 받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 이제 처해져 있는 어떤 이 심리 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묘사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와 이제 조지의 이제 로맨스가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이 벌써 나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현대의 눈으로 당시에 이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쳐다봤을 때 어떠셨어요? 참 순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원형질이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그 시대의 특성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저는 이게 제인 오스틴 소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네. 보면서 약간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는 일단 등장문이 나오면 그들의 재산부터 읊기 시작을 하죠. 네. 영지가 어디 있고, 그렇죠. 뭐 땅이 얼마고. 누굴 소개할 때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둘째 얼마를 아들이고.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온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것에 비하면 좀 순수한 편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시기가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영국 소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그냥 결혼에 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이 이제 본인의 신분을 결정하니까. 네, 그때 영국의 한정 상속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랬죠. 네, 말하자면 이게 집안의 재산이 뭐 10억인데 이거를 5명한테 나눠주면 결국 그 집안이 한 두세 대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장남이나 남자한테 몰빵해서 주던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상속을 못 받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성들은 상속받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그 그렇죠. 인생의 꿈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거의 이제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지참금을 얼마나 네.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그런 네.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해서 또 사람을 보면 뭐 1년에 얼마 번다 이런 것부터 눈에 보였고 여기는 좀 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순박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그 계급이나 계층 간의 그 벽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사실 여주인공 루시가 자신의 마음만 분명히 알았다면 이게 사실 아무런 장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조지가 너무 신분이 낮으니까 안 된다. 뭐 세실이 신분이 높고 부자니까 세실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전제가 전혀 없어요. 그 루시의 집안 사람들 너무나 소탈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세실도 세실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보고 조지도 조지라는 남자의 성격만 볼 뿐이지 그런 여러 가지 뭐 계층, 계급 이런 것을 따지지를 않거든요. 특히나 그 조지의 아버지가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흔쾌히 자신들의 전망 좋은 방을 이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대목 같은 걸 보면 이 집안의 어떤 가풍 같은 게 거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 많이 나오고 물론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의범절을 차리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어떤 큰 장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던 어떤 이를테면 과도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수직으로 시간의 어떤 연대기 순으로 비교를 했을 때 21세기와 비교해서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적 사고를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수평 비교를 보면 이게 파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더 좋은 가문이 있는데 왜 저 노동자 계급에 가까운 사람한테 결혼을 해? 네. 혹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성들끼리 여행을 하는데 남자들이 말을 걸어서 방을 바꿔준다고 그래? 이건 용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주체적인 여성상이라고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완벽하게 지금 드라마에 나와도 들어맞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은 네. 그 스우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약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게다가 이제 스트리트 워먼 파이트에 그 정도 파이트 돼야지.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 루시가 아니 누가 봐도 루시가 지금 조지를 사랑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낌새가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루시가 자기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를테면 민기적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게 진짜 지금 현재 드라마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요. 저자 자신도 너무 답답해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게 소설의 중간에 저자가 끼어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루시가 조지 에머슨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루시의 입장에 선다면 그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정리하기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살기는 혼돈스러우며 우리는 언제나 신경이라든가 다른 피상적인 말들로 내면의 욕망을 가려 덮으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자가. 그래서 저자 입장에서도 네.
자꾸 이제 길게 쓰는 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루시만 모르는 이것에 대해서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답답한 루시의 속내가 어떤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망 좋은 방 왜 이런 제목일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이 책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전망이 없는 답답했던 어떤 시대로부터 새로운 신사고와 세상을 꿈꿨던 세대들에게 있어 이 전망 좋은 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 EM포스트의 전망 좋은 방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루시와 삼각관계를 맺는 두 남자, 조지 에머슨과 이제 세실 바이스, 조지와 이제 세실인데요. 한 여성으로서의 이제 루시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당시 어떤 시대상과 이 루시가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한 남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독자들의 그 시선과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데 나는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그렇죠. 이건 뭐지? 내가 주워올까?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이 두 남성은 여성으로서의 루시를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나요? 저는 반대로 원래 삼각관계라는 게 특히 그 시대의 유명한 삼각관계라는 건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의인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시대적인 사람과 신시대적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조지 에머슨이나 세실 바이스가 각각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그 삼각관계는 다 그런 거잖아요. 돈이냐 사랑이냐 그런 거는 그 시대의 가장 좀 고민거리. 인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반대로 이 남자들이 보는 것도 이 여자를 보는 것도 그 시대 구시대적인 사고의 여성 그러니까 장식적 와이프 뭐 이렇게 보는 그 구시대적 사고와 그다음에 주체로서의 여성을 보는 사고 세실 바이스의 사고 이렇게 그냥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뭐 트로피 와이프 뭐 이런 네.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대상화 시켜서 그 자신의 어떤 성공의 장식품으로 이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세실이 이제 그런 구시대적 가치를 이제 대변하는 인물로서 이제 루시를 쳐다보고 조지 에머슨 이 조지는 말하자면 순수한 어떤 감정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제 루시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세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트로피 와이프 정도로 일테면 루시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이제 자기는 이를테면 적응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소유물로 보는군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나하나 좀 가르치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또 이 루시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약간 참견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입니다. 20세기 꼰대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조지 같은 경우는 루시를 굉장히 높이 쳐주고 그리고 정말로 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과도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픈된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닫힌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앞서 뭐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이 자유와 또는 어떤 자신이 그 독립된 존재로서 이제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만 화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100년 전에 나온 소설이고. 그럼요. 그 이전에 있던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 장면들이 많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 이후로부터도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논쟁들이 그 사회에서 이제 붙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린 과연 지난 100년간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네. 그런 대목이 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저는 사실 세실은 좀 주워오고 싶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단점이 많고 그리고 되게 이 작가가 이 세실의 단점을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기도 구차한 약간 이런 사소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예를 든다면? 근데 뭐 이를테면 같이 테니스를 치는데 네. 복식으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멤버가 한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예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테니스를 못 쳐도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희생해서 같이 쳐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실은 나는 테니스 싫어. 난 책 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이제 고수를 이제 안 하겠다고 하죠.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네. 생각만을 고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좀 답답하고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정말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이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당신의 말이 다 맞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당신이 좀 일찍 나에게 알려주어서 나에게 고칠 기회를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하고 헤어지겠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를테면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변화한 캐릭터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실의 다음에 만난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네,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배운 남자를 만나는 다음 여자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가르쳐놨더니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어서 날놈 들고 가는. 그런 거죠. 하지만 주워올까? 하지만 이게 마지막 이별 때문에 감성이 격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시 또 만나면 약간 아주 맞아요.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갈 가능성도 많아요. 저희 맞아요. 할머니 이야기 떠오르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도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한 여자를 둘러싼 두 명의 남자의 이야기는 100년 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고전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원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EM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 읽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전망 좋은 방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첫 장면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서도 이 전망 좋은 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망이 일단 어디냐가 또 중요한데요. 그 전망이 피렌체잖아요. 이탈리아의 피렌체. 네. 야, 이게 정말 르네상스의 고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피렌체가 훤히 내다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습과학 편견에서 좀 벗어난 환경을 말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로 오니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피렌체가 원래 중세 그 갑갑한 종교적 제약을 깨고 말씀하시다시피 르네상스의 고향, 네. 선봉에서 온 도시였고요.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었고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데 있죠. 이거는 거의 호나우두와 메시가 한 팀에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또 군주론의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따로 그 종교에서 분리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르네상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 바로 그것들을 잘 보이는 전망.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망이라는 건 이미 영국 사회에 이제 필요한 새로운 비전이나 아니면 사상들 이런 것들을 이미 은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대한 이제 영국의 짝사랑 같은 네. 피렌체에 생각해보니까 카사노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명품도 많고요. 명품 공장도 있고. 피렌체 가고 싶네요. 근데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 작가가 좀, 너무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 전망이 있는 좋은 방과 전망이 없는 방을 좀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대화 중에서 루시가 세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배경은 언제나 방 안이에요. 전망이 없는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좀 되게 그런가 봐요. 독자들이 내 말뜻을 못 알아듣면 어떡하지 막. 그렇죠. 네. 너무 소심증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체크 한 번 더 하고, 네,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이해했어? 약간 이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이런 모습이 좀 그럴 보이죠. 바에는 그냥 제목을 네. 비전 있는 인생 이렇게 지으면 되지. 전망 좋은 방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근데 약간 이 전망 그때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가령 파리에 가서 누군가 뭐 사색에 잠겼다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창문에 딱 걸터 앉으면 저 밖에 에펠탑이 보인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전형적인 화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영화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감독이라도 이 소설을 봤으면 너무 영화로 찍고 싶다. 전망으로 이 피렌체가 탁 보이는. 창문 밖에 두오모가 딱 보이면 사실은 이 영화의 놀라운 점들 혹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의 조지가 쳐다보는 어떤 시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시점샷으로 보고 있는 장면들과 그녀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녀의 시선으로 이제 보고 있는 어떤 풍경이 확 변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와이드 앵글로 막 이렇게 뻥 뚫린 형태로 보여지다가 갑자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작은 답답하고, 답답한 네. 아니면 클로즈업이나 뭐 투샷 정도로 이제 좁혀진 그 정도의 어떤 시각으로서 이제 주변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그 답답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 이제 영상적 이미지로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 자체가 바로 이 책에서 바로 이 작가가 많은 힌트를 이미 주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또 영국과는 다르게 어떤 예의와 규율의 갑갑함 이런 걸 벗어나서 어떤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 소설가를 만나거든요. 그 네. 같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깔끔함을 찾아 이탈리아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삶을 찾으러 여기 오지요. 본조르노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르시마 네. 베르시모 뭐 이런 그렇죠. 그러면서 심술궂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술궂은 아름다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뭐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좀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곳으로서 이탈리아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책과 영화도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얘기했어요. 그래요? 아니, 거기서 그 영화가 됐을 때 줄리아 로버츠가 먹기 위해서 가는 도시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서는 계속 떠들잖아요, 사람들과. 그래서 삶에 대한 그 어떤 긍정, 그 좋은 사람들과 인생의 최고의 쾌락은 좋은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 네. 바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이탈리아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어떤 영감을 줬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끝나나요? 냉정과 열정 사이도 결국 열정 있는 그 마지막에 이탈리아 여기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약간 열정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탈리아라는 곳이 뭐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까지 이어졌을 때 많은 유럽인들에게 일종의 어떤 낭만과 그런 열정의 공간으로서 이해됐던 게 아닐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갔을 때 괴테 하우스를 갔더니 그 괴테의 그 절절한 어떤 이야기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이탈리아에 갈 거다. 네. 이탈리아에 꼭 가보고야 말 거다. 하면서 그 이탈리아를 동경하다가 갔다 온 뒤에 그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절절한 이야기를 그 책으로 또 써냈잖아요. 그쵸. 이탈리아 괴테 기행이라고 이탈리아. 하는. 네. 두꺼운 책으로 써냈죠. 네. 아마도 독일에서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이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 낭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그 노스텔지아처럼 이렇게 존재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탈리아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강아지하고도 사랑에 빠졌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 대목이 되게 위험한 게요. 맞아요. 그 대목이 되게 위험한 게 그 영화 스피드를 보면 1편에서 그 산드라 블록하고 이제 키누 립스가 첫 번째 위기를 넘긴 뒤에 약간 미묘한 분위기에 빠져요. 근데 네. 산드라 블록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 상황에서 빠진 로맨스는 오래 못 간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음을 이제 품으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스피드 2가 나왔을 때 남자 주인공이 바뀌어서 나와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만. 자, 뭐 이탈리아에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끝나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탈리아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책에서 묘사되는 이탈리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탈리아 자체보다는 정말 그 앉아있는 모습이 연상이 돼가지고 그 전망 좋은 창가에. 방에서 창가에 네. 앉아서 밖에 두오모가 살짝 보이고 괜히 뭐 있는 듯이 딱 철학적인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연상이 돼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에서 그게 안 돼요. 떨어지죠. 잘못하면. 창틀에 앉을 수가 없어요. 창틀이 너무 높게 있어서. 네. 그렇죠. 아니 사실 저는
이 소설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네. 우피치 미술관 앞에서 이제 뭐 전형적인 관광객으로 책 들고 여기도 이게 맨날 빈정거리는 그 관광 안내서를 들고 지도를 뒷주머니에 꽂고. 그렇죠. 그리고 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와인과 이를테면 햄과 치즈를 하는 장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인잔 하나를 이제 뭐 얼마를 내고 이제 받으면 그 와인잔을 들고 모든 가게를 다니면서 와인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렸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 관광객들 얼마나 본전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게에 가서 이제 잔을 마시죠. 들이밀고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잔을 반납하면 그 돈을 도로 돌려받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 하면 진짜 그 술김에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숙취 막 이런 그래서 거. 피렌체 하면 정말 약간 이렇게 흔들립니다. 제 머릿속에서 풍경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극히 네. 개인적이네요. 저도 사실 유럽 갔을 때 그런 이 장 열리는 거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만취했거든요. 아직 마셔야 될 와인이 저 끝까지 있는데 벌써 한 3분의 1 지점에서 취기가 올라오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취할까?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은 조금만 드시고 버려요. 저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원샷으로 다 먹고서는 뭐 이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 곧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잔에 역시 있는 거, 끝은 이탈리아. 잔에 있는 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만 들으면 이탈리아가 술만 먹는 곳인 줄 알 수 있으니 술도 있지만 음식도 맛있다. 네. 그럼요, 음식이 그럼요. 있죠. 네. 네. 자, 이 전망 좋은 방 당시에 어떤 그 답답했던 사건을 통해서 풀어낸 공간을 통해서 이엠 포스터는 멋지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전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모순적인 표현인데 잔잔한 열정이 필요한 날에 읽어보면 좋은 책. 잔잔한 열정이 네. 전날에 읽어보면 좋은 책. 네. 박사님은? 아니, 저는 오늘 얘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의 한 줄은 이거네요. 여행 가고 싶을 때 읽으세요. 그러니까 네. 여행 가고 싶을 때 읽으시고 그걸로도 충족이 안 되시면 영화도 같이 봐주시면 눈앞에서 피렌체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엠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는 버트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일정 없다고 이렇게 잠자리에서 게으름 피우고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을 다음 주에 1시간 내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